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외과의 명원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임상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골 구조물들 그리고 골 병변들에 대해서 제가 임상을 경험하면서 또 저한테 리포트되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마티제이션이라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시스트가 체인지를 갖다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갖다 심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뉴마티제이션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오판해서 이쪽에다가 뭐 골 이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 인펙션 되면서 실패를 하는 경우를 갖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곳에서 다 네조팔라텐 커넬이거든요. 예, 네조팔라텐 커넬이 이렇게 페어 쉐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CT를 갖다 본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정상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네조팔라텐 커넬을 갖다가 뚫는다고 하더라도 큰 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네조팔라텐 커넬 시스틱 체인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커넬과 커넬 시스트를 갖다가 서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커넬인 줄 모르고 시스트인 줄 모르고 커넬인 줄 알고 그쪽에다 심었다가 임플란트를 갖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CT를 보시면 더 확연하죠? 이렇게 커넬인 줄 알고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시스트 안으로 들어가 있고 결국은 인펙션 돼서 시스트와 더불어서 같이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난감합니다. 결국은 방사선 오판에 의해 가지고 오판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사이너스 내에 뭔가 희끄무레한 레디 오팔칸 머티리얼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루트레스트나 혹은 오돈토마 같은 것으로 판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물인 엔트럴 엑스오스토시스, 즉 본 스피큐울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임플란트 갖다 심어서 식립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그 방사선 판독 능력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여러 테크닉과 재료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플란트의 절대적인 컴플리케이션을 보이는 골 병변은 존재합니다.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스티오 라디오 네크로시스가 되겠죠. 흔히 ORN이라고 줄임말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사선 골 괴사증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는 절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실 피지올로지컬하게 업노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금기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조금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덜하지만 케모테라피에 의해서 그 드럭이 이제 본 리접티브 인히비터라고 하죠. 요즘에 엠론즈라고도 다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케모테라피의 드럭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듀스된 어떤 ONJ 같은 경우도 ORN 못지않게 컴플리케이션을 갖다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로 임플란트가 골유착되지 않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는 예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요즘에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브론제이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엠론제이라고 이제 표현이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만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즉 골다공증 약물의 후유증으로 온 ONJ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기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드럭 할리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고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임플란트 갖다 식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전혀 예측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를 갖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브론제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발치를 하고 수술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CT 결과를 갖다 보게 된다 그러면 이쪽이 심각한 브론즈의 상태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수술을 해내고 난 다음에 힐링되기만을 갖다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다행히도 수술 후에 힐링은 천천히 되어지고 있는데 그쪽에 본 디펙트가 저희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차고 있지는 않은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그런 케이스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골수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컬 원장님들께서 골수염에 걸린 뼈에 턱뼈에다가 내가 임플란트 심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보게 된다고 하면 골수염이라는 것은 결국 박테리아의 오리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염증 상태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그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스티오라이틱한 부분도 있지만은 흔히 여러분들 학생 때 배웠듯이 가래 타입의 스클레로닉 타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뼈가 더 증식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시면 될 것은 오스티오마일리티스에 걸렸다고 한 그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갖다 심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박테리아 리소스를 갖다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스티오마일리티스가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판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 메타볼리즘을 정상적으로 다시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갖다가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한 것들 갖다가 조금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빼먹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디컬 컴프로마이즈한 스테이트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골병변은 아니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내과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컴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말씀을 갖다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파이브로 오세우스 리전이 되겠고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어떤 패톨로지컬 스테이트 면에서 한번 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전에 골의 밀도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 크게 나누어서 노말본을 갖다가 과골화, 그 다음에 그에 반대적인 하이포오스토시스 쪽으로 나눴을 때 우선 과골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골화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골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수에 유의하셔야 될 것이 과골화된 부위에 드릴링을 했을 때 로컬 히트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쿨링을 갖다가 잘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 일치를 갖다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골화가 됐더라도 보철까지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저희 임상가에 있어서는 저밀도 골질입니다. 즉 밀도가 약하게 되면 저희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있어가지고 불문율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관건인 꼭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니셜 스테빌리티, 초기 고정화 부분인데 이 초기 고정화 부분에 있어서 저밀도 골질은 가장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46번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치주염에 의해서 발치를 해냈지요. 발치를 해낸 다음에 골질은 거의 저희가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갖다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골질이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테크닉을 잔기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스텝 와이즈 드릴링, 천천히 스텝 와이즈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니셜 스테빌리티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작은 데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언더사이즈 드릴링이라는 테크닉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아래 단계까지 드릴링을 갖다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골질이 있는 배잘본까지 내려가가지고 조금 더 딥 드릴링 갖다 하는 그 세 가지 드릴링 기법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갖다가 어느 정도 획득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갖다 획득할 수만 있다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심을 수만 있다면은 가능한 어떤 1차 수술은 어느 정도 성공 갖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있겠지요.
또 다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7번에 해당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그 골질이 소실되어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인센시티빌리티를 얻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질, 즉 D4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D4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CT를 찍으면 더 확연하게 보이죠. 거의 이쪽에다가 심을 수 있을까 거의 허당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듯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스텝 와이즈, 그 다음에 딥 드릴링,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드릴링을 갖다가 통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인센시티빌리티였다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1차 수술에서 이렇게만 얻을 수만 있다면 3개월 지났을 때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그 환자의 이쪽에서 힐링이 일어났고 D4가 오히려 D2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골질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경험으로서는 이제 많이 경험한 바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연계해가지고 결국 가장 그 덴시티가 떨어질 수 있는 오스티오포로시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오스티오포로시스 부분에 대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갖다 썼을 때 브론제이만을 갖다가 상당히 그 어떤 하이라이트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스티오포로시스 자체가 본 덴시티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적인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지금은 오스티오포로시스 환자가 오스티오페니아, 그 다음에 노멀 본을 갖다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가지고 워낙 재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성공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조절되어지고 있고 또 약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복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브론즈에 의해서만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오스티오포로시스 환자는 절대적인 금기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그런 오스테오제네시스나 덴티노제네시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펙트가 있는 그런 환자들, 즉 본 덴시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기억나십니까?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가 되겠습니다. 뼈가 막 뚝뚝 부러집니다. 본 덴시티가 약해가지고 턱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심지어는 치아도 이렇게 어트리션이 심하게 돼가지고 치아가 거의 남아나질 않아서 임플란트를 갖다 신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임플란트가 여기 들어가서 붙겠는가 싶은데 리포트상으로는 붙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파젯 디지즈 같은 경우도 본 리모델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턱뼈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그 전체적인 어떤 몰포로지라든가 그다음에 롱본 같은 것들이 막 부러지고 막 그렇게 패솔로직 프랙처가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임플란트 갖다가 식립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임상에서 많이 바라볼 수 있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파이브러스 디스플라지아 환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레프트 맥실라와 그다음에 레프트 맨디블 전체가 다 파이브러스 디스플라지아에 인발브되어 있는 이제 외국 케이스, 유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이브러스 디스플라지아 환자는 어느 정도는 노멀 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많은 포션들이 파이브러스한 디스플라지아를 보이고 있어서 본 자체가 굉장히 성기고 우분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임플란트를 신입했을 때 성공하겠느냐. 물론 성공을 갖다가 했으니까 보고를 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약 3명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2명의 케이스에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한 명의 케이스에서는 2번, 3번을 갖다가 같이 계속 재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는 이런 파이브로시스 리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그 본 메타볼리즘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절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보고 갈까요? D4 같은 경우에 혹은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에 그런 some pathological bone disease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는 절대 심어서는 안 되고 컨벤셔널한 어떤 그런 프로스톤틱 트리트먼트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추천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시스템적한 리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그 각 술자의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 그리고 환자의 라포를 통해서 아직은 챌린징하긴 하지만은 점점 더 많은 케이스 갖다 키워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남은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금 이제 좀 더 같이 서로 좀 더 자주 보면서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some sclerosing 리전이죠. 라디오 오페크한 루센트한 믹스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FOD, COD, PCD가 되겠습니다. FOD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디 오세우스 디스플라지아, 시멘트 오세우스 디스플라지아, 페리피카 시멘탈 디스플라지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포컬하게 FOD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COD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루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레디오 오페크한 머티리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PC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약간 진화를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성장을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초기에는 이렇게 레디오 루센트한 리전이 먼저 보이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믹스드 리전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시멘텀 라이크한 머티리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믹스드 리전에서 이제는 레디 오페크한 리전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PCD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화학 전치부가 되겠고요. 이런 곳에서 화학 전치부가 빠지게 되고 발치가 됐을 때 이런 곳에다가 그 무치약 부위에 PCD가 있는 상태를 알면서 과연 내가 임플란트를 거기다 심입했을 때 자신감 있게 심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해외 리포트나 저의 경험에서도 PCD 자체가 완벽한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아닌 것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 같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FOD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화학 전체적으로 다 있게 되고요. 이런 FOD를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롱텀 팔로업을 해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OD 성상 자체가 오세우스 디스플라지아이기 때문에 환자에 있어서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일종의 디스플라지아라고 보게 되면 되거든요. 성상이 변하는 것이니까. 근데 FOD 같은 경우에 이런 롱텀 팔로업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치아들 갖다가 봤을 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이 있다든가 어떤 종양처럼 커지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제 환자들은 10년 이상씩 중년서부터 노년까지 계속 팔로우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집중해 보시죠. 이 부분이 바로 FOD의 여러 부분 중에서 30번대 소구치 부위가 되겠습니다. 수년을 갖다가 팔로우하는 중에 있어서 최근에 이쪽에서 뭔가 병변이 생겼다는 것을 갖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아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뭔가 찜찜한 물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 퍼스 디스차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CT를 찍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그쪽에서 디스플라스틱 티슈가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쪽에서 퍼스가 디스차지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CT 코로나 이미지에서도 확실하게 이런 본 디펙트가 보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FOD 같은 경우에 아주 드물게 염증성 변이를 갖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디스플라 티슈를 일부 제거해 주는 수밖에 없겠죠. 예, 봤을 때 이렇게 염증성 변이 갖다 보이게 되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이 FOD 자체 프로퍼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블리딩 포인트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과연 이쪽에 나중에 이것이 병변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나중에 이 치아들이 나중에 치주염에 의해서 발치가 됐을 때 과연 이쪽에 힐링이 과연 잘 이루어졌을까? 그 다음에 설사 힐링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쪽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D 다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FOD가 상악과 하악을 갖다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오스테오말레티스가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 이쪽에는 본을 갖다가 리젝션을 해내고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를 갖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심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결국은 이렇게 증명을 해낸 것이죠. 리포트를 해냈고 보철까지도 다 성공했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FOD 자체가 드물긴 하지만은 염증성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받아들여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성공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FOD까지 너무 펼쳐나가면 어렵기 때문에 COD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COD 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임플란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계속 COD 상태에서 골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치아는 링고 버전된 상태에서 계속 몇 년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진시 파노라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FOD의 포컬한 부분인 COD가 되겠습니다. COD 부분에서 신기할 정도로 임플란트는 제대로 식립이 되어 있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CT를 갖다 보게 되면 정확하게 COD 부분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소프티슈 힐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골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적을 갖다 계속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 여전히 임플란트는 잘 승인되어 있는데 링고 버전된 치아는 점점 더 링고 버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은 여전히 닫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진 때보다도 링고 버전된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발치가 되기 직전, 마치 브론즈를 갖다 보는 듯한 느낌이 되겠죠. COD 상태는 심각합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거기에 시집되어 있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유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갖다가 식립할 수 있는 그리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COD 내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갖다가 추측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두려울 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임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심었다고 한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성공했을까요? 하지만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쪽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쪽에다가 조금 더 COD가 좀 덜한 곳에다가 심었을 때는 COD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는 성공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이쪽도 COD 상태고요. 왼쪽도 COD 상태입니다. 문제는 왼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치도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술자위에서 같은 날 식립을 했고요. CT를 한번 보겠습니다. CT를 갖다 보게 되면 둘 다 COD 상태로 식립된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왼쪽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 부분을 갖다가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종물 제거하고 시퀘스처럼 형성된 데까지 제거해서 파노라마 보시면 디펙트가 상당히 크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같은 위치인데도 오른쪽은 그대로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같은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그죠? 조금 더 다음 걸 갖다 보시게 되면요. 이건 약간 그 플로리드 오세오스 디스플라지아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거의 레이무스까지 인발브 돼 있죠? 왼쪽 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조금 건전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같은 FOD 상태를 갖다, FOD는 사실은 전 악을 갖다 다 판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환자는 이쪽에만 치아가 있어도 남은 치아들로 식사를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한 거죠.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FOD나 COD, 그 다음에 PCD 모두 다 절대적인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임상적인 경험과 또 노하우 축적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케이스가 모여져서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건 여러 가지 스클레로징한 어떤 그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어떤 것이 될까요? 흔한 말로 컨덴싱 오스타이티스에 불과합니다. 치아가 루트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치아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컨덴싱 오스타이티스를 볼 수가 없고 단순한 오스테오스클레로시스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비슷하지만 이거는 염증성에 의한 것이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피지올로지컬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 가역적이라 염증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역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이쪽을 갖다 보시겠습니까? 봤을 때 이쪽에서는 레퍼러티브한 그런 컨덴싱 오스타이티스가 위쪽에 있다는 것이죠. 이 치아를 갖다 발치했을 때 이쪽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발치화가 잘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치화가 아무른 다음에도 한동안은 임플란트가 잘 그쪽에 심리입이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염증성이었으니까요. 지금 염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굉장히 믹스드한 리전이죠. 루센트한 리전과 오페크한 리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오스티오마일라이티스 환자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발치는 가능하지만 여기다 발치한 다음에 즉시 식립하는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현재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케이스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요. 하지만 치아도 없고요. 당연히 치아가 없으면 임플란트 심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래에 뭐가 보입니다. 이런 오페크럴 리전이 보이게 됐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전형적이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그 치과에서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다가 올린 거죠.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멘탈 포라멘을 갖다가 완벽하게 인발하고 있고 구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CT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그리고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 전에 치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치아보다도 남아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정도였으니까 치아 구조물의 일종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여러 닥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컨덴싱 오스타이티스다. 이것은 보나마나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이옵시 해봐라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미국 치과에서도 약간 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이옵시 갖다가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어쨌건 간에 이것은 염증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판정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건 당연히 컴플렉스 오돈토마다. 이거는 오랄 서전한테 보내가지고 제거해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아주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는 바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컴플렉스 오돈토마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멘탈 포라멘을 갖다가 완벽하게 구분 없이 인발하지는 않지요. 잘못 오판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하드 본일 뿐이다. 하드 본일 뿐이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쪽에 에나멜 성분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순한 에나멜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단순한 하드 본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한테 보내라. 뭐 이런 재미있는 이제 친구도 있었고요. 이런 것은 하우스핀 유닛 갖다가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하드 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덴스한 본일 뿐이니까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었고요. 예, 어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임플란트 심어도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브릿지를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옵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바이옵시에 대해서 열린 부분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본한 어떤 그 아일랜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는 분도 있고, 레디올로지스트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전문의가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그 문제를 갖다가 없다 판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바이옵시조차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파라시테이시아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런 이제 포스트 익스트랙션 시멘토마라는 이제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스클레로싱한 어떤 리전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예, 우리나라와는 참 차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법을 갖다가 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 나중에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한 이제 스클레로시스로만 나오게 됐죠. 이제 바이옵시 갖다가 한 결과를 갖다가 봤을 때, 심지어는, 아까 이제 하드본이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이 맞았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돈토마도 아니었고요. 네, 단순한 어떤 그런 컨덴싱 오스타이티스 같은 염증성에 의한 부분도 배제할 수가 있었고,
원래부터 치아가 그쪽에서 발치되기 전부터 존재했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사하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에게 있어가지고 스클레로징한 리전은 굉장히 아직도 챌린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이것이 병변이냐, 정상 구조물이냐, 심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갖다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모아야겠죠. 저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챌린징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모여져서 저희 임플란트에 있어서 시술에 있어서 좀 더 지표가 많아지길 갖다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오른쪽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적어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저와 어떤 그런 디스커션이나 혹은 환자 의뢰, 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늘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고 또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